2018년 12월 29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정권은 민간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했던 정부거든요. 그런데 한 거죠. 바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올린 이른바 폭로 영상 때문인데요. 신 전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 기업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국가채무와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가 철회했다. 둘째, 1조 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으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2017년 11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국가채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채란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금으로는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고 그에 따른 이자도 내야 되는 거죠. 그때 얼마의 돈을 빌릴지는 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문제의 2017년 국회는 28.7조 원의 추가 국채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20조 원만 발행된 상태였습니다. 8.7조 원을 더 발행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런데 2017년에는 세금이 정부 예산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세입이 359.5조 원, 세출이 342.9조 원, 전년도 2월에 4.9조 원을 포함해 11.3억 원이 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채무를 줄여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조 원의 채무를 갚기로 한 하루 전날 2주 전부터 예고됐던 바이백을 갑작스럽게 철회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바이백, 국채 조기 상환으로 빌린 돈을 갚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건데요.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을 39.4%까지 끌어올리라는 지시도 떨어집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바로 이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정무적 고려 때문에 왜 차관보님께 엄청 혼내시면서 질타했던 거, 차관보님한테 도대체 너는 정무적 고려도 못하냐고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가 적셔있던 2017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빅베스 전략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실적을 안 좋게 만들려고 발행하지 않아도 될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는 거죠. 기획재정부의 반론은 2017년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 해 국가채무 비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국가채무를 부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0.2%밖에 안 늘어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가 부채가 많아 보이게 만들려는 게 목표였다 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지만 재정 지출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세수를 늘리는 것도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철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채무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KDI는 국가채무 비율이 265%까지 늘어도 감당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정권은 긴축재정,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권은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칩니다.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를 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차관보가 보낸 카톡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집권 초반 재원 확보 차원에서 현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기금만 3조 원을 풀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실탄이 필요했을 거란 추측도 가능한데요. 예산 지출을 연 7.3%씩 확대하고 전체 지출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1년 36.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 2017년 국가채무 관리 계획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원래 40% 정도까지 높일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가부채를 문재인 정부가 줄였다. 이런 효과를 만들려고 일부러 채무를 부풀렸다는 주장은 논리적 구멍이 많습니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하죠. 이미 15조 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굳이 이자를 물어가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게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적자국채 발행은 불법이 아니고 국회 승인을 받은 한도가 8.7조 원이나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야당이랑 싸워가면서 예산을 늘려잡기보다는 남아있는 적자국채 한도를 채워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쉽겠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적자 국채 한도를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한다면 연말이 돼서 한도가 사라지기 전에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꼼수일 수는 있지만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고 그게 정확히 어떤 판단이었는지는 정부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기재부와 청와대의 의견 충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 의혹을 들여다볼까요? KTN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고 한 것은
LG나 삼성 사장 교체에 국가가 관여하려고 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좀 모호합니다. 정부가 KTNG와 서울시장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이미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KTNG와 정부의 관계입니다. 우선 정부와 기업은행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 지분의 51.8%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54.20%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기업은행은 KTNG의 7.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도 우회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결론은 KTNG 경영진 교체에 있어서 정부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한 겁니다. KTNG의 경우 지난 3월 국민야권과 기획재정부가 반대표를 던졌지만 56.3%의 찬성으로 백복인 사장의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KTNG가 과거 공기업에서 지금은 민간기업이 된 게 맞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낙하산 사장 논란. 서울신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30.5%의 지분으로 KTNG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낙하산 사장 논란에 있어서 문제점은 큽니다. 이유는 바로 언론사이기 때문이죠. 언론의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 서울신문 고강원 사장 취임 당시 낙하산 사장 논란과 함께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고강원 사장은 서울신문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겨우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고강원 서울신문 사장은 신전 사무관의 인사개입 의혹을 의식한 듯 신년사에서 정권에 휘둘리는 악습을 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리하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민간기업 인사개입에서 KTNG 사장과 삼성, LG 사장 교체를 같이 보는 것은 비약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신문 사장 선임 논란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